11월 하순 일본의 수도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일단의 남자들이 옷을 벗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들이 십자가를 메고 행군을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도 결코 젊어 보이지 않는 중년의 사내들. 놀랍게도 십자가를 맨 어깨에는 문신이 요란하다. 일본 사회에서 문신은 야쿠자의 상징이다. 문신이 말해주듯 이들도 경력 10년 이상 야쿠자 조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행군은 순식간에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사회에서 야쿠자들은 일반인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다. 더구나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야쿠자들이 총과 칼을 버리고 문신을 드러낸 채 십자가를 메고 거리를 달리다니. 야쿠자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愛してます. 할렐루야 오 삼비슈 할렐루야 오. 야쿠자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나카지마 테츠오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 야쿠자 30년에 조직 서열 5위까지 올랐던 야쿠자. 그가 조직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것은 8년 전이다. 毎日電車です。 예전에 야쿠자 시절에도 괜찮잖아요.昔ヤクザです。ベンツ乗ってました。ヤクザ時代お金もあったし、力もあると思ったけどね。でもいつも不安がいっぱいです。自分が何をやってるか一番分かってたから。いつ警察に捕まっても不思議でなかったし。だから今普通の幸せ、普通の生活がいかに幸せかという実感の中で。야쿠자들이 지하철을 타지 않는 이유는 승객들의 시선 때문이다. 일단 야쿠자가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은 일제히 자리를 피해버린다. 8년 전 나카지마가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그랬었다. 옷차림이나 걸음걸이, 그 분위기에서 단번에 야쿠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카지마가 먼저 들어간 곳은 뜻밖에도 부엌이었다. 하루에 한 끼는 직접 요리를 해서 식구들에게 내놓는다. 그의 단골 메뉴는 김치볶음밥. 42에 얻은 늦둥이 딸 한나도 김치의 매운맛을 안다. 티라고가こういうチャーハンやが作らせたらうまいよな。ママよりな。落ちた。 料理が好きだ。作るの好きですね。 오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만드신 거예요? うまい。キムチ볶음밥。いやこれうまい。 김치볶음밥이 제대로 됐는지 맛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아내가 내린다. 本当美味しい。美味しい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카지마의 아내는 한국인이다. 대구 출신의 이성애 씨. 결혼 생활 14년, 야쿠자 시절에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가져오지 않았던 남편이다. 나카지마상이 요리하시면 좋으시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나중에 뒷정리가 뒤에 다 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뒷정리가 더 힘들어요. 사실. 근데 감사해요. はいじゃあお祈りします。神様感謝します。 식탁에 앉자 나카지마의 가족들은 식사 기도부터 시작했다.
30년 동안 조직과 두목의 룰이 종교였던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다. 아멘. 맛있어. 요리 식구네. そう言っても作んないよ。 그래서 엄청 많아요. 나가지마는 아내로부터 김치 맛을 배웠다. 하긴 한국인 아내에게 배운 것이 어디 그뿐이었을까. 김치 나이 새가 좋아. 강하네. 옥상도 김치 도치가 스키. 그냥 김치 드셔. 옥상아 스키기 맛대로 되죠. 데も 김치가 나이 새가 좋아. 강가를 얼마나 돼 있다 그죠? 그러더라. 다음 날 이성애는 남편을 전철역까지 데려다주고 있었다. 야쿠자였던 남편은 운전을 할 줄 모른다. 나카지마가 아내 이성애를 만난 건 14년 전 37의 나이에 이미 2명의 일본인 아내와 이혼한 뒤였다. 집으로 돌아온 이성애는 청소를 시작했다. 14년 전 이성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며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그리고 26살의 한국인 유학생은 우연히 한 일본인 사업가를 소개받는다. 그것도 인연이었을까. 남자는 한국인 유학생에게 첫눈에 반하고 여학생은 호탕하고 씀씀이가 큰 남자에게 끌려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식장으로 들어서던 신랑이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는 게 아닌가. 신랑은 야쿠자였다. 그것도 프로레슬링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골프장을 사고 파는 거물급 야쿠자였던 것이다. 말로만 듣던 야쿠자가 바로 내 남편이라니. 집안에서 길다란 일본 칼이 나와도 그게 장식품인 줄로만 알았을 정도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점잖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새벽까지 술과 여자에 취해 들어오는 건 다반사였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주먹이 날아갔다. 나중에는 이제 마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마약을 하고 오면은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사람이 꼭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소리가 나도 아 경찰이 왔다 그러고 조금만 바람 소리가 나도 아 지금 분명히 누가 우리를 지켜본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안 먹고 나중에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원수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나를 보면 너 이상하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 꿈이 제가 어떤 게 제 소원이냐 하면 이렇게 텔레비에 뉴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누가 피살자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누가 이렇게 찔러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텔레비 뉴스에 나오면 난 그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내가 그냥 자살해서 죽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이니까 내가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누가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냐. 오죽했으면 죽는 게 다 부러웠을까. 남편이 환각 상태로 돌아오면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 어린 딸을 들쳐업고 도망가기 바빴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남편이 마약 단속에 걸릴까 속 타는 심정을 입도 뻥끗 못 해봤던 아내다. 도쿄에 있는 한 일본어 학원. 한국과 중국 등 동양권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성애의 남편 나카지마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는 이 학원의 이사장이다. これ学院長出席率が全部チェックできてんだよね。全部ですね。 야쿠자라는 직업 외에 난생 처음 얻은 직업이다. 명색이 이사장이지만 나까지만은 이 학원에서 가장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야쿠자의 세계에 뛰어들었으니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것이다. 중졸 학력인 그를, 야쿠자였던 그를 지금의 학원 이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 무엇이었을까? この学校の理事長の中島です。大変な思いをして皆さんをこの日本に親たちが大変な思いをして来させてくださったことを私も学院長もよく知ってます。皆さんの人生ですから日本にせっかく来て、途中で挫折して失望の中で、中国に帰ることがなきよう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 그날 오후 나카지마의 아내 이성애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한 출판사 직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一月にお小遣いだけの収入っていうかソンエさんのいくらぐらいになりました？大体100万円ぐらいでしょ。全部もう電気代とかそういうの全部なしで私だけの小遣いが生まれる前ぐらい。 그 시절 이성애의 한 달 용돈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그러나 그 돈은 폭력 조직에서 벌어들인 돈이었다. 이성애는 남편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일본의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야쿠자를 변화시킨 아내의 그 힘이다. そういうのは全然ないね。あれはあれはどんどんそういう。じゃあやっぱりそのだんだんお金じゃないなって感じ始めたのっていうのはどのぐらいから？やっぱり初めて本当に離婚したいっていう時あるでしょ。その時もうやっぱり1年ちょっとだね。小さなことを少しずつ積み重ねていかないとやっぱりなんていうのかなその通り一遍で一時的にだけの愛情なんかでは絶対に無理だと思うんですよ。 ずっとこう少しずつ彼に感じさせる何かというかもうとにかく献身的な姿っていうかそれを本当に中島さん自身が何かでこうパッて気がついた時にソンエさんに対してもああ彼女はずっとこうやって支えてき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を彼が気がつい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남편을 증오하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던 그 시절 이성애를 붙잡은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다. 신앙이 아니면 그 피폐한 영혼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믿었다. 미션 바라바 모임에 참여한 것도 그때였다. 도쿄에서 2시간 거리인 쥐바시. 이성애가 한 한국인 여자와 마주쳤다. 역시 야쿠자 출신 남편과 사는 한금자다. 오늘 미션 바라바 모임이 열리는 곳이 한금자의 집이다. 성서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폭력배 바라바의 이름을 따서 야쿠자 8명이 만든 선교 모임이 미션 바라바다. 감사합니다. 92년 모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한금자의 남편인 스즈키 목사. 골수 야쿠자였던 스즈키가 종교인으로 대변신을 한 데에는 한국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이성애와 한금자를 비롯해서 8명의 멤버 가운데 3명의 아내가 한국인이다. 남편의 일에 소극적인 일본인 아내와는 달리 한국인 아내들은 남편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했다. 남편들을 신앙인으로 변화시킨 것도 한국인 아내들이었다. 그만큼 이 8명의 과거는 범죄와 폭력에 깊이 빠져 있었다.
야쿠자 최대 계파의 행동대원이었던 가나자와, 홋카이도의 실력자였던 이노우에, 야쿠자 전쟁사의 핵심 인물인 요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야쿠자 조직의 재산을 관리했던 나카지마. 폭력과 마약전과 수십 범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회개하고 선교 활동을 위해 모인 것이 미션 바라바다. 다음 날 아침 이성의 부부가 나리타 국제공항에 들어섰다. 필리핀으로 선교 활동을 떠나는 바라바 팀을 배웅하기 위해서다. 미션 바라바는 일본 국내는 물론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선교 활동을 벌인다. 다들 생업을 갖고 있어서 자비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フィリピンの伝道ですね。教会と刑務所、それから孤児親のいないそういう人たちに伝道する目的。なんか心配事とかあります？元ヤクザでやっぱり入国するときにコンピューターに出てきたら返されちゃうんですよ。中入れない。それがちょっと心配ですね。みんな前科、元ヤクザ前科ありますから。 전과가 많은 전직 야쿠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긴장하는 대상이다. 一番最初は1996年ハワイで結局ヤクザ者は前科者はビザが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でまあその時に捕まって一緒に留置場に入れられて、まあその時にこうバンドがあるんですけどね、赤いバンド中に入ってると思う。いつももっと歩いてるから赤いバンド。 4년 전 하와이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채워졌던 인식표. 범죄에서 손을 씻은 지 수년이 흘렀지만 과거에 저지른 죄의 대가는 꼬리표처럼 그들의 인생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범죄와 폭력의 세계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일상의 평화와 자유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등 뒤를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고도 잠들 수 있는 것. 나까지만은 요즘에야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 바라바 회원들이 무사히 필리핀에 입국했다는 전가를 받은 뒤에야 이성애는 딸 한나의 등교 준비를 챙겨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집으로 웬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온 손님. 더블 양복에 색안경. 아무리 봐도 손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나까지마를 보자마자 남자 둘은 깍듯이 절을 올렸다. 야쿠자들이다. 나까지마가 8년 전 파문을 당했던 그 조직의 중간 보스들이다. 이성의 표정이 굳어진 건 그때였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大丸一門を末席しております相談役で小高恒夫です。二軸通りの若輩者ですが、末永くよろしくお頼みします。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나까지마의 후임으로 조직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남자까지 찾아왔다. 뭐 아니 가당이란데 너무 많이 됐어. 거치네. 거치네 도서. 久しぶりですね。
8년이나 지난 후 중간 보스가 찾아올 정도라면 이것은 조직의 두목과 관계가 있다. 무슨 일일까? まあなんかあれがすごいですよね。私もそうがそれ一つだけ考えて現代で暮らしてるだけなんですよ。自分の親分または身内になれ今どんどん伸ばしてやることについてできる限りのことはまあ新規一点でもまあ切磋琢磨して頑張ろうと思ってるんですよ。 야쿠자에게 식구는 처자식이 아니라 휘하의 조직원들이다. ちょっと用事が来たんですけども、映画の方もいろいろ噂で聞いてますんで、まあ兄さんと久しぶりに会うんですから。ちょっと話よろしいですか。今日親分の方からですね、何かお話があるようなので行ってくるようにと指示されて。 お邪魔したわけなんですけど、その理由を、何か中身を聞きたくて、親分と一緒にここに今同席したんですが、16日に時間を空け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16日。はい。15日。16日。16日。はい、わかり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すみませ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들은 조직의 두목, 이른바 오야붕의 전가를 전해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화 한 통화로 전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한때 서열 5위였던 나카지마에 대한 예의와 오야붕의 전갈이라는 이유로 집에까지 찾아온 모양이다. 이미 8년, 야쿠자 조직은 한 번 파문시킨 사람은 다시 찾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직의 두목은 나카지마를 불렀다. 놀라서 2층으로 달아났던 한나가 한참 만에야 1층으로 내려왔다. 가족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긴 침묵만이 흘렀다. 일요일 아침, 도쿄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일본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 미만밖에 안 된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전통 종교를 믿는다. 나는 지금 고향 가면 말이지 물론 이성애가 예배에 참석했다. 한국인 목사가 이끄는 교회다. 죽고 싶은 본능도 또한 있다라고 그렇게 남편 나카지마도 동시 통역으로 한국어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카지마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건 아내 이성애와의 결혼 약속 때문이었다. 아내가 내세운 단 하나의 결혼 조건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다. 남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야쿠자 생활, 일요일에는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루 4갑 피던 담배도 끊고 위스키 한 병씩 마시던 술도 끊었다. 결혼해서 6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어렵게 야쿠자의 길에서 멀어져 온 남편인데 그 노력이 며칠 전에 다녀간 야쿠자들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이성애의 기도는 끊일 줄 몰랐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므로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이성애는 변함없이 남편의 출근길을 돕고 있었다. 조직의 두목과 약속한 날짜는 나흘 후. 나카지마는 어학원의 이사 문제로 아침부터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야쿠자 생활을 청산한 후 가장 먼저 실감한 것이 경제 문제였다. 나카지마는 땀 흘리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길들여져 왔다. 그 유혹을 벗어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었다.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 이성애가 생각해낸 것이 가츠놀이였다. 가츠놀이는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들이다. 이성애와는 불과 11살 차이.
이성애는 결코 편할 리 없는 이 아들을 어학원으로 불러들여 살림을 맡겼다. 범죄 세계에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장성한 아들 앞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되돌아보라는 무언의 작전이었다. 나 그 통닭 있잖아요, 그거 얼어놓은 냉장고에. 그것도 내가 할 건데. 나 그거 아까 샀어. 그래요. 그럼 그 2개 하시고. 네 그거야. 네 잘하는 거 있잖아. 뭐? 너 잘하는 거만 늘 정해진 거 있잖아. 사라다. 그래. 사라다 하고 그거 해야지. 그럼 사라다 하지. 사라다 할 거. 사라다 할 거. 며느리 김경희 역시 한국인이다. 어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다가 가즈노리를 만나 결혼한 것인데 시어머니 이성애로서는 가장 친한 친구를 얻은 셈이다. 얘도 괜찮아야 되겠지? 가져와. 야쿠자의 아내로 시집와 말도 다르고 어디 하소연할 친척도 친구도 없었던 그 신혼의 고통을 이 며느리는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이성애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근처에 사는 아들 내외까지 다 모였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 집에서는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집안 행사를 갖는다. 다름 아닌 주먹밥 만들기. じゃあ作れないじゃないの 9살짜리 딸 한나까지 포장을 돕고 나섰다. 오늘 만들어야 할 주먹밥은 300개. 그럼 막아놨죠. 김밥은 만들겠는데.これダメだ下までダメだやっぱり 그러니까 눈이つけるからいいですよ. 한국 김에다가 간장 넣어서 이렇게 그때 하니까 맛있더라. 한국 놀이 죽으실 때, 아 또 쇼유 이럴 때 죽고 따라네. 고나이다 수박 오시 갔다. 소리 할때 미루 이렇게 그래서 꽉꽉 눌러. 꽉꽉 눌러요. 이것도 테크닉이야, 테크닉. 이성애는 능숙한 솜씨로 주먹밥을 싸고 있었다. 벌써 1년 6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싸운 주먹밥이다. 주먹밥을 싸는 토요일이면 한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그 시간, 한나는 따로 갈 데가 있다. 이성의 가족이 찾아간 곳은 도쿄에 있는 우에노 공원의 노숙자들이다. 우에노 공원에는 4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얇은 비닐 천막 하나로 비바람을 맞고 살아가고 있다. 경제 대국 일본이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주는 곳은 없다. 나카지마 가족을 비롯한 선교회 가정이 이들을 찾는 유일한 손님이다. 미션 바라바의 일원인 이노우에도 공원에 와 있었다.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이노우에는 경력 10년의 전직 야쿠자. 조직을 탈퇴할 때 자르고 남은 4개의 손가락으로 기타 반주를 한다. もう私はヤクザでいいんだ。私は世の中を捨ててね、もうヤクザでいいんだ。俺は一生ヤクザで面白おかしく生きてやるんだという思いの中で生きて、序列2番目、上から2番目の相談役にまでなって、私の人生は素晴らしい人生。何をやってもいい人生。人を泣かしても苦しめても何をやっても自分さえ良ければいいんだと思って生き続けてた人間だったんです。彼女が私がヤクザであることを知ってから熱心に実は私の救いのために私が罪から解放されるようにと彼女は祈り続けてくれたんです。今日は皆さん私はね 나카지마는 노숙자들 앞에서 아내 이성애의 얘기를 꺼내놓았다.
하늘 무서운 줄 몰랐던 자신을, 그것도 야쿠자 중의 야쿠자를 어떻게 한 여자가 구원했다는 것인가. 나카지마가 조직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던 게 지난 92년 상습적인 마약과 상급 보스를 해치려 했던 게 이유였다. 한 조직에서 파문을 당한 사람은 다른 조직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갈 곳이 없었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노숙자와 다름없던 그 시절, 나카지마를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이 아내 이성애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내였다. 나카지마가 변호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다. 야쿠자로서 갖고 있던 부와 조직의 명예,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였다. 자신이 누려왔던 돈과 권력이 실상은 부패와 폭력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것. 그 허울을 깨닫게 해준 게 아내였고 보다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게 해준 것도 아내였다. 할렐루야. 그동안 아버지와 소원했던 가츠놀이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 아내 김경희에게 이발 기술을 배우라고 권한 것도 가츠놀이다. 남편을 새로운 길로 안내하고 가족을 뭉치게 하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것이 한국인 아내 이성애가 14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갑자기 한나가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느 허름한 천막이었다. 한 노숙자의 천막. 노숙자와 친해지려면 고양이와 친해져야 한다. 처음에 한나는 고양이 알레르기로 고생도 많았다. 아이고,猫やだ、猫やだ。猫嫌だ。怖い。なぜてみよう。怖くないよ全然。怖くない。動機はないんだな。そこに俺はパンとか配って俺見に行った時にさ知り合ったから俺。ああ、そこで。お前これやるわ。これ持ってるよこれ。このおもちゃ。 노숙자 아저씨는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한나를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놨다. 간단하잖아요. 어디서難しいんだよ. こうやったら乗ってみろよ. いいよ. これ無理な絶対. やれ早く. 硬い. な? 動かないじゃねえか. ほら、普通持ってやるから. ほら. な? ほらいける. 비록 길거리에서 주워온 장난감이지만 한나는 노숙자 아저씨의 마음을 읽어낸다. 한나 기도 안 돼. 매주 토요일 이성애가 학교까지 결석시키고 한나를 데려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옛날에 고양이, 거기 지금 고양이 있었어요? 네. 고양이를 이렇게 같이 놀았는데 그게 고양이한테 알레르기 쫙 몸에 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걔도 스스로 얘기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알면서 그 아저씨들이 좀 그래도 피하면 안 되고 스스로가 알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줬어 전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지 스스로가 알아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걸 말로 해서 되겠어요?
그냥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 알도록. 다음 날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신주쿠 거리. 필리핀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미션 바라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본 지도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뭔가를 상의하고 있었다. 십자가 행군을 하자는 것인데 십자가 행군은 이 미션 바라바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준 구심점이었다. 행군을 하면서 하나 둘 전직 야쿠자들을 끌어모은 것이 지금의 회원들을 구성하게 됐다. 십자가 행군은 선교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줄 터였다. こちら集まってる方の中で一番延長の方はどなたですか？年長。おじいちゃんおじいちゃんおじいちゃんちゃうおじいこの中で一番歩くのが大変だと思う人？それは私でしょ。私でしょ。年から言ったら私でしょ。相撲なら自信ある。この体型だからこれちょっと太り気味なんですね今。歩くの走るの苦手ですよね。そしたら途中でやめます？いややりますよ。俺はやりますよ。おはよう。おびっくりした。びっくりした。ハナちゃん。おはよう。ハナ。おはよう。お、이쁘게。おはよう。하나 일어나 빨리. 빨리 학교 가야지. 이튿날부터 나카지마와 한나의 아침 기상 시간이 30분 빨라졌다. 아빠의 십자가 행군이 팔 뒤로 잡히면서 아침마다 체력 단련 훈련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성의 아침 식사 준비도 덩달아 빨라졌다. 오늘의 메뉴는 달걀과 샌드위치. 공교롭게도 체력 단련 첫날부터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훈련 첫날부터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우산까지 받쳐들고 부녀의 조깅이 계속됐다. 한나도 아빠가 과거에 야쿠자였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아직은 어려서 미션 바라바가 뭐 큰 벼슬인 줄로만 알고 있다. 짠또네. 집으로 돌아온 나까지만은 성경책을 펴들었다. 불안해질 때마다 성경을 펴든다는 걸 아내가 모를 리 없다. 조직의 보스와 약속한 날이 찾아온 것이다. 한때는 충성을 맹세했던 보스지만 파문을 당한 뒤로는 관계가 없던 사람이다. 야쿠자 보스가 옛 조직원을 부를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일 때문이라는 걸 나까지만은 알고 있다. 자신을 부른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바다. 그 시각 집에서는 아내 이성애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참으로 고통스럽게 찾은 평화가 아닌가. 아내도 남편도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야쿠자 사무실로 향하던 나카지마가 가판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고른 것은 세계 각지로 번역 출간되는 시사 잡지 한 권. 조직의 보스가 부르면 야쿠자는 보스가 부르는 이유까지도 짐작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나까지마는 엉뚱하게 잡지를 들었다. 도쿄 번화가에 있는 이 건물 8층이 야쿠자 계파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의 사무실이다. 8년 전에는 조직 서열 5위의 핵심 세력으로 이 건물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평범한 일반인 신분이다. 그만큼 긴장감도 더하다. 마침내 8층, 그런데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야쿠자들이 취재팀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그 시각 이성애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야쿠자는 조직의 누가 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까지마는 과거를 내세워서 선교를 하고 있다.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이성애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나까지마가 2시간 동안 두목을 설득한 끝에 취재 허락이 떨어졌다. 일본의 방송사들조차 접근이 안 된 야쿠자 사무실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이다. 한때 충성을 다 바쳤던 바로 그 두목이다. 그런데 나까지마는 불쑥 준비해간 잡지 한 권을 내민다. 잡지에는 전직 야쿠자들의 영화가 제작 중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바로 나까지마 자신의 얘기다. 조직에서 파문을 당한 사람이 야쿠자 생활을 영화로 만들다니 그것은 조직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映画のことでいろいろといろんな動きがありまして 중간 보스들을 시켜서 나까지마를 불러오라고 한 것도 아마 이 영화 이야기 때문일 터였다. 많이 주목してるし頑張ります。いろいろ人生悩んでる人間たちがいっぱいいる日本だから、そういう悩む人間たちの礎になってこれからの人間をしっかりやるように。 それが一番な大事だ。そのための映画だからそういう内容のある立派な映画を作るようにみんなして若い者も含めてみんなそういう映画ができること。 두목은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요즘 나까지마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을 맺는다. 그러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나까지마는 두목의 심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乱暴でヤクザの道に外れるようなことも何回もしたしね、どうしようもなんない若い人でしたよ。破門になるっていうのは世の中の人たちがもうどうしようもなんないヤクザの集まりの中でね破門になるっていうのはもうヤクザですらダメな人間だというそのレッテルで社会に放り投げられるわけ。要するにもう監視もいない親分もいない自分勝手に生き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今までの自分がやってきたヤクザの世界からも放り投げられる。 それから一般社会からも放り投げられた人間たちだからその逃げられた人間たちが社会に貢献するような人間たちになったことが私らこの現役の人間たちは拍手はしてませんけどもじっと見守ってると思いますよ。
야쿠자는 조직원들의 마약 투약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런데 나카지마는 그것을 거역하고 마약에 찌든 생활을 했었다. 그것이 파문의 직접 이유였다. 야쿠자 조직에서마저 용납이 안 되는 타락의 길을 걷던 사람이 종교 활동을 하다니. 옛 조직에서는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길이 어디 한 가지뿐일까? 조직에서 파문당했을 때는 그것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지만 인생에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 어학원에 돌아온 나카지마가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학원의 이사장이지만 그는 강사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무게를 잡지 않는다. 야쿠자 시절에는 돈과 주먹으로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그것이 빈 껍데기뿐이라는 걸 나카지마는 알고 있다. 세상의 끝,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본 뒤에야 얻은 깨달음이었다. 권위를 버리는 것,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 나카지마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다. 학원 청소를 마치고 나카지마는 다시 도쿄의 번화가 신주쿠로 향했다.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나카지마가 갑자기 우편물을 꺼내들었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우편물을 챙기는 일은 말단 직원들의 몫이다. この会社です。8階。 찾아간 곳은 그가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였다. 영화 제작사라고 하지만 자기 자본 없이 투자자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지금 이 영화사에서는 미션 바라바가 야쿠자 생활을 청산하면서 겪은 실화를 담은 영화를 준비 중인데 나카지마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그의 두 번째 사업이다. 나카지마의 책상 한 귀퉁이에는 한글로 된 성서 구절이 적혀 있다. 아내 이성의 선물이다. 영화는 한일 합작으로 제작됐다. 그의 삶을 영화화하는데 한국인 아내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 까닭이었다. 영화에 투입된 제작비는 무려 50억 원. 일본 영화계도 놀랄만한 블록버스터다. 마당발인 나카지마가 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끌어모은 돈이다. 촬영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다. 오늘 촬영 씬은 야쿠자들의 도박판. 소품으로 쓸 거액의 돈이 촬영장에 도착했다. 촬영장에는 영화 제작자의 아내인 이성애가 와 있었다. 실화를 다룬 영화이다 보니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그런데 그 현장의 뜻밖에도 지난번 나카지마 집을 찾아왔던 조직의 중간 보스들이 나와 있었다. 촬영 리허설이 진행됐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야쿠자로 분장했지만 배우들은 전문적인 도박 기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였다. 야쿠자 중간 보스가 직접 시범에 나섰다. 수없이 도박장 문턱을 넘나들었다는 그가 자문을 해주는 중이었다. 영화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직에서 보낸 사람이지만 현장의 배우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연기 선생인 셈이다.
이번엔 아예 이 영화의 주연이자 연기파 배우로 이름난 오쿠다 에이지까지 연기 지도에 나선다. 그는 일본의 대표적인 중견 연기자다. 그러나 어쩌랴 도박 연기에 관한 한 도박빚으로 손가락 2개를 잃은 이 현역 야쿠자만한 배우가 또 있을까? 네. 右左右左はい右が重ねるのは別に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까지만은 옛 생각이 났는지 자꾸만 웃는다. 그러나 아내 이성의 표정은 자꾸만 어두워진다. 뼈아프게 겪었던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 미션 바라바가 십자가 행군을 하려는 것도 그 고통이 주는 교훈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미션 바라바 회원들은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중년 남자들이다. 그들이 짊어질 십자가는 가로 1.5m, 세로 2m, 무게 무려 40kg. 분리하지 않으면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크기다. 십자가 끝에는 도로에 나 있는 턱을 넘기 위해서 바퀴도 달았다. 행군 코스는 남부의 해안 도시 아타미에서 요코하마를 거쳐 도쿄의 신주쿠까지. 폭력과 범죄로 물들었던 과거를 참여하고 새로 거듭나자는 의미의 행군이다. ここはね自殺の名所なんですよ。多くの人たちがここから飛べるこの場所この上から飛び降りる自殺の名所なんです。ここに来た意味が実はあるんですね。 행군의 시작은 아타미에 있는 자살바위. 그들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행군의 첫 발을 내딛었다. 스스로 야쿠자 생활을 청산했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길에서 빗겨났을 때, 그들 앞에 놓인 건 자살, 그 한 가지 길밖에는 없는 줄 알았었다. 그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손을 내밀어주니까 바로 이들 한국인 아내였다. 2명의 한국인 아내와 8명의 미션 바라바 회원들은 도쿄를 향해 100km의 행군을 시작했다. 행군을 하면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을 걸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これに素晴らしい福音が書いております。メリークリスマス。クリスマスの意味が書いてますから読んでみてくださ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들이 5년, 10년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질곡들을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믿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짊어지기로 했다. 행군 내내 회원들은 전단도 나눠주고 찬송가도 불렀다. 그 중에서도 목청을 높이는 회원은 가나자와 야스히로, 김태유였다. 가나자와 김태유의 집은 오사카에 있다. 그는 일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이남 1녀를 두었다. 히로키, これニンニク切ってニンニク。よし。どう切るので。だけでもいいの？ 일본의 가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자녀 문제다. 이지메, 폭주족, 그런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일본이다. 그러니 야쿠자 아빠를 두었던 가정에서야 그 걱정이 오죽할까. 더구나 아이들은 17에서 12살까지 모두 사춘기 무렵이다.
십자가 행군을 떠나기 전 가나자와 김태유는 큰아들 히로가츠와 함께 운동 연습을 했다. 행군에 앞서 체력도 단련해야 했지만 그보다는 큰아들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誰? 반증로. 김태유와 그의 아들 히로가츠는 집 앞에 있는 마당에서 몸을 풀었다. 10년 동안 집안도 아이들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는 아들이 몸을 풀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함께 풀어줬으면 하는 심정이다. 큰아들의 나이 올해 17. 바로 저만한 나이에 아버지 김태유는 야쿠자가 됐다. 야쿠자 길파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의 전투대원.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니 그는 자녀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두려운 아버지다. いやー、それがですね、お父さんが友達と遊んでるじゃないですか。そしたら友達のお母さんとかお父さんがあそこの家のお父さんはヤクザやから遊びなさんなとか言われるんですよ。それで僕が行ったらその友達らがブワー逃げるんですね。それでめっちゃ悲しくてもう泣いたりしてもうなんでかな思って友達に聞いたらだってお前のとこのお父さんヤクザやからお母さんとか遊んだらあかんって言われたって言った時は本当に悲しかったですね。 아들의 뜻밖의 말에 김태유는 할 말을 잃었다. それは後々になって知ったことなんですけども、その時は私がいつも涙を流して泣いてるところばっかりを長男は見てたもので、その時にはお母さんを困らせ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そのことをよう言わなかったらしいんですね。そして後々になってそのことを聞きました。こういうこともあったっていうことを聞いた時はすごく胸が痛い思いがしました。その一緒にいてる間でこの指をなくした時とあとやっぱり入れ墨を入れたのを見た時とはもうすごくショックだったです。やっぱりこう長男なんか特にそうなんですけども、もう見なくてもいいことや知らなくてもいいことをいっぱいこうヤクザの自分に。 결혼 생활 19년. 야쿠자 아내로서 겪었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까? 지옥고는 18살 때 오사카 폭주족들을 진두지휘하던 김태유에게 반해 결혼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동갑내기 남편은 야쿠자의 길에 들어섰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폭주족을 환영하는 것은 야쿠자 조직밖에는 없었다. 야쿠자가 되면서 남편의 가족은 터자식들이 아니라 조직원들로 바뀌어갔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야쿠자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거나 진배 없다. 그래도 막내 아들 히로키는 좀 나은 편이다. 야쿠자를 그만둔 것이 이 아들이 2살 때였다. 히로키는 집 근처에 있는 이곳 초등학교 5학년이다. 김태유의 자식들은 제1동포라는 부담 말고도 아버지가 야쿠자였다는 짐을 안고 있다. 김태유 자신도 어린 시절 제1동포라는 이유로 방황하다가 폭주족으로 돌아섰던 게 아닌가. 그런데 히로키는 오늘 색다른 숙제를 받았다. もう終わりますからもう一度さっきの家訓と手形のことを確認しておきます。川辺やめなさい。今から言います。止めなさい。演説を見なさい。角田君止めなさい。集中しなさいとか言われて。よく言われるから一番大事なことは集中ですかと。風呂掃除っていうのやったら何やろ。風呂掃除が大事っていうよりも働くこと。 こっち側にどっちが上か下かお父さんの手お家の人のね家族の手お父さんとかねお母さんとかお家の人の手形を入れて 히로키가
신학교에서 부모님 손도장 숙제를 받던 그 시각, 아버지 김태유는 아내와 함께 신학 수업을 받고 있었다. 가나자와 김태유는 현재 목사다. 그러나 10년 전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믿지 않았다.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였다. 그로부터 4년, 남편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제는 교회도 갖고 있는 어엿한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도박빚 때문에 잘려나간 손가락은 어쩔 수가 없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 히로키는 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신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모두 돌아오신 뒤였다. 집으로 돌아온 히로키가 뭔가를 들고 안방으로 향한다. 손도장 숙제 얘기에 당황한 건 엄마 지효코였다. 그러나 이 아빠는 할 말이 없다. 손가락이 없다. 가나자와 김태유가 허탈하게 웃었다. 김태유가 자신의 왼손을 쳐다봤다. 왜 하필 숙제로 부모의 손도장을 찍어오라는 것일까? 사람의 손은 일과 노동을 위한 것. 또 손은 사랑의 상징이자 폭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담겨있다. 손도장을 찍어오라는 것도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잠시 후 아빠 김태유가 오른손을 먹물에 담갔다가 종이 위에 내려놨다. 손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엔 왼손 차례. 왼손이 종이 위에 내려졌다. 그런데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보이지 않는다. いやこれ片一方ないのどないすんのひろきなあ友達もし言われたらなんて答える大丈夫いやなんてもし言われたらなんて言うなあわからんお前なんでやねんこれってあれへんやんけって言われたらどうするつければいいやんもうせこなんとせこってんのじゃうねんお手手綺麗なお手手が真っ黒くなるよ 김태유는 왼손 새끼손가락 첫 마디가 없다. 야쿠자였던 20년 전 빚을 지고 달아난 동료 대신 손가락이 잘렸다. 야쿠자들에겐 그것이 사죄의 표시다. これお父さんのこっち指ないのこれ学校で言われたらどないすんの大丈夫やなんでほんでな書くここ一つずつ書くからどういうふうに説明すんのあれ小指の長さ足りませんねえどないすんのどないしよう 事故でなくなった事故でなくなったよ失敗したよ何を失敗するの何失敗したよねああ失敗したこの一緒ね失敗こう映す時に失敗したいうのああそっかちゃんと言う時や俺どないして説明しよう 어린 아들은 아빠의 손가락이 짧은 이유를 알고 있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둘러댈지 그게 걱정이다. 나, こういう昔お父さんはヤクザで失敗したけど今は牧師になって世の中のために頑張ってますからこんな指がないんですよっていいや分かった 分かったどっち? 네. 김태유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짧은 이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권하고 있었다. 神と人を愛しましょう。神を愛し、人を愛しましょう。どっちも書く。아이에게는 아프겠지만 아버지의 과거는 아들의 과거이기도 하다.
김태유 자신도 아버지가 제1동포라는 이유로 방황하다가 야쿠자가 됐던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어린 아들에게 야쿠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씌워준 셈이 됐으니 김태유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안나, 히로카즈, 오이데야. 비디오見よう。今日入れたやつ。ビデオ見るよ。これ。よっしゃ。 覚醒剤の現状のビデオ. 히로키의 숙제를 끝내고 아내 찌요코가 아이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해둔 마약 교육 비디오다. そして薬が切れるとドーパミンの放出量が激減して極端に落ち込んだ状態になるのです。一度破壊された脳は二度と元には戻らないと言います。そんなにも恐ろしい薬物になぜ若者は手を出したのでしょう。経験者に話を聞きました。 아빠 김태유도 마약을 경험했었다. 이 아이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눈이 떠지는 아빠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아내는 매일 방송 시간표를 봐두었다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보여준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일까. 다음 날 오후 가나자와 김태유와 그의 아내 찌요코가 불쑥 제과점 안으로 들어섰다. 치즈 케이크 1つ. 잠시 후 조각 케이크들이 포장됐다. 케이크를 산 뒤 그들은 어디론가 향했다.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 그들이 찾아간 곳은 엉뚱하게도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 병원이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불러 세웠다. 다름 아닌 김태유의 어머니였다. 제1동포 2세인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신다. 몇 줄 만에 보는 자식이지만 달콤한 케이크가 더 반가운 모양이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진 건 5년 전. 남편을 앞세워 보낸 뒤 갑자기 찾아온 치매 증세는 어머니를 쓰러뜨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폭주족이 되어 밤거리를 헤매고 야쿠자가 되어 문신을 하고 손가락을 잘렸으니 그 어머니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아들이 어머니의 걱정과 눈물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다. 그러나 그때 이미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신 상태였다. 부모님은 언제까지 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못하신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었다. 병문안을 마치고 김태유는 급히 어디론가 향했다.関東から娘が覚醒剤で今苦しんでいると。そしてその親から電話入って、その人の救助のために行きますね。大阪のうちの教会に今おるんです。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밤 8시였다. 상담을 받으러 온 부모와 아이들이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유의 일이 알려지면서 마약이나 약물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오죽했으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다 큰 딸을 데리고 생면부지에 그를 찾아왔을까. 一番最初は学校の友達と興味本位で始めました。だんだんとこう進化していったんです、やり方が。そうそう。じゃあまだまだこれからその覚醒剤の虫枠のそれはやっぱりこのいろんな形で出てくる。じゃあそれはもう祈りにおいてもう涙流して祈るしかないわけ。 김태유는 이론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담을 하고 있었다. いやもう今年で1年になるんですけど、教会通いながらでもやってます。っていうかここの教会自体がすごい温かいんですよ。自分自身におったら。 寂しいことがあってもなんか忘れるし、なんせもうみんながみんな笑顔で迎えてくれる。 그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김태유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야쿠자 중에서도 가장 큰 계파의 행동대원으로 잠을 잘 때도 방탄복을 입고 잤던 자신을 변화시킨 것도 아버지였다. 오사카에 있는 한 교회의 납골 땅. 아버지 김태순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아들 김태유가 방황하고 어긋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며 당신을 탓했었다. 네 탓이 아니라 못난 아버지 탓이다.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철벽 같던 아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내 폭력 생활의 끝이 이것이란 말인가?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란 말인가? 바로 그 무렵 회의하던 김태유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준 사람이 오사카에서 한국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서강태 목사다. 서 목사의 교회에는 김태유의 사진이 담긴 미션 바라바 포스터까지 붙여져 있다. 김태유는 마치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듯 깍듯하게 서 목사를 대하고 있었다. 最近あんまり忙しいからずっと会えないからね。明日からまた東京です。あ、東京に。 야쿠자를 떠난 김태유가 처음으로 인간의 정과 향기를 느낀 사람이 서 목사다. 勉強もね大事やし、伝道も大事やし。これどうしたらいいかねもう今。もともと頭いいやろ。 頭いいんだからそれでいいじゃない。역시 그 옛날 성질이 중간중간에 이제 튀쳐나오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는 거죠. 사람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막 교회 내에서도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좀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 같지 않은 말 자꾸 하면. 그랬을 때는 막 화가 올라오니까 그냥 못 참죠 이제. 이런 얘기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바깥에 데려나가가지고 그 정도로 되니까 이거 괴로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가서 다 이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하는. 다음 날 가나자와 김태유가 지난번 마약 상담을 받았던 모녀를 데리고 나카지마가 운영하는 어학원을 찾고 있었다. 모녀의 집은 도쿄에 있다. 가까이서 보살펴주고 상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모녀를 나카지마에게 데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やめたいけどやめる。俺らみんな取ってるから。もう全部もうやってきたから。もう私なんか20年もやり続けてきたからね。本当それは分かるよ。
自分一人で私が勝手にやってんだから、好きなことやってんだから、誰も周りには私だけっていう思いで、みんなそういう思いで自分がやってることをどれだけ周りの人たちに迷惑かけてるかってことをやってる時分かんないんだよ。今日楽しければ明日死んでもいいと思って生きてたんだけども、そうじゃない。俺には未来がある。未来というのは 오늘이 좋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것이 야쿠자의 세계고 마약의 세계다. 그런데 이성의 남편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런 상담을 받던 그들이 이제는 자리를 바꿔 상담자가 되어 있다. 실로 180도 뒤바뀐 삶이었다. 모녀는 끝내 마약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어 있는 어느 전직 야쿠자의 삶을 보고 떠나갔다. 그날 밤 나카지마와 이성의 가족은 도쿄에 있는 주택가로 향하고 있었다. はい。誰です。開いてる。どうも。はい、お土産です。これもお土産です。はい。お兄さんいますか。 그곳은 다름 아닌 나카지마의 큰형님 댁이었다. 큰형은 한 회사에 30년 이상 근속한 전형적인 일본인이다. 형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나카지마는 부모님 영정이 모셔진 방으로 향했다. 나카지마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가슴에 안고 있다. 아들이 야쿠자였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아들이 파문을 당한 후에는 오갈 데 없는 그 처지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꼈던 부모님이다. 그 부모님이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끝까지 아들 곁에 남아준 한국인 며느리 이성애의 존재였다. 오늘 사기 소리 야르? 응? 나베とかキムチ。あ、やってるやってる。うまくいってる？結構いってる。もうプロでしょ今。 한국인 동서 이성애는 큰 댁에도 김치의 매운맛을 퍼뜨린 모양이다. 천천히, 천천히. 오늘서 혼자痩せたね. 네. 嬉しい. 痩せたじゃないの。正直ね。の、痩せたよ。本当よ。なんかこの辺がすっきりして。何教えて。引っ越しをすることよ。あ、そうかそうか。いや、湿気使うから。いや本当に。あ、そうだね。あ、それいるよそれ。 나카지마가 빈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다. 오늘 큰형님 댁을 찾아온 건 이삿짐을 돕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는 친척들이 모여서 이삿짐을 함께 싼다. 그것이 일본의 풍습이다. 이성애가 처음 일본인 시댁을 찾아왔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던 외국인 며느리. 그러나 바로 그 며느리가 집안에서도 포기한 나카지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다. この間ドリ昔弟さんが役立ちたいという弟だったんで、とにかくやんちゃ者。今はお嫁さんに感謝。ただお嫁さんには感謝してます。本当その通りでね、ものすごい女房には苦労かけたんです。私たちの兄弟にもみんな迷惑かけて。 本当に悪かったんでしょう。刑務所行くかね、死んでるかどっちかだったんですけどね。もし立場が違ったら私は我慢できなかったと思う。きっと、
お家を出てたかもしれない。そう思います。 남부의 해안 도시 아타미에서 출발한 십자가 행군은 어느새 도쿄의 신주쿠에 도착해 있었다. 이제부터 도심 한복판을 지나게 됐다. 신주쿠는 야쿠자였던 이들이 활동하던 바로 그 거리다.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던 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직 야쿠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미션 바라바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겨울 외투를 꺼내 입어도 찬바람을 부는 날씨, 이 중년의 사내들은 왜 온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섬찟한 문신을 하고 있는 야쿠자가 아닌가. この方たちがやってるのについてど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か？あとあんまり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ないです。はい。The Christian Mafia? Interesting. そうですね。やっぱり今までしてきたことが自分で反省していけないと思ってまた新たな道を歩もうとして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ちょっとよくわかりませんけども。 그러나 행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고 표피적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거리에 나섰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이벤트쯤으로 생각하는 눈치다. 일본의 若者よ、親孝行せよ。キイちゃん出る。そう。ぜひ見てね。はい、もういろんな人を応援するんですか？こう盛り上げていくんですか？そう。うちらも一緒だよね。そう、同じ同業者だよ。チアリーダーチアガールの素晴らしいとこはね、試合で負けそうになったら苦しい時ほどみんな元気になるでしょ。私も一緒。頑張ってください。 치어리더의 응원을 받자마자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며칠 전 마약 문제로 김태유가 데려왔던 그 여성과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밤거리에서 어울리다가 마약을 하게 됐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밤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까지마도 걱정되는 눈치다. 신주쿠에 나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처럼 마약의 유혹을 받고 있다. 이제 일본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야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행군팀이 누군가와 마주쳤다. 그는 다름 아닌 야쿠자였다. 현역 야쿠자와 전직 야쿠자가 마주치는 순간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모. 수년 전 미션 바라바 회원들의 모습이 바로 저랬었다. 미션 바라바가 십자가를 높이 들었다. 예전에는 돈과 주먹, 조직의 두목을 그들의 종교로 삼았지만 지금은 무겁고 허름한 십자가가 그들의 종교였다. 그날 밤 미션 바라바는 한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행군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でも今日の十字架講師は十字架講師で良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すごく本当に意義のある何かすごい私不思議な思ったのはね、なんであそこで車輪外れたあのヤクザの人の前に。そうなんだよ。これもね絶対意味ありますよ、大きな意味が。彼らと会話する機会が与えられてね、でチフサニがそこで会話したでしょ。
車輪が真ん前ですよね。真ん前ですよ。コロコロコロ。そうだからあれね、ほんならスーッと行ってしまうところがあそこで止められたんでしょ。でそれで中3人が話。でも一瞬ね、あの人たちの顔変わったんですよ。変わった。僕だけが元ヤクザでしたって言った時に、えっていうのは一瞬ね、凄みなんだけども。凄みきれないのね。凄みきれない。なもんだよでしょ。凄みきれないの。でもうやめてね、今はやめたんですよって高田さんが言った時に、もう和んでんだね。えってやり直したんですよとかなんか言った時に、俺のが炭までいっぱい入ってるわ。俺のがまだいっぱい色入ってるわとかってやってんだけどもなんか違うんだよね。길에서 마주쳤던 현역 야구자들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제와 오늘을 비춰볼 수 있었던 점은 성과였다. あれな、不思議やな。俺途中で止まってこっち一生懸命話聞きなさいっていう感じで話したよね。昔の同業者やもんでパッと分かるやっぱりな、あれ不思議やな。勘やな。じゃあ今日はもうやっぱりそういう点では素晴らしかったということで主に感謝。で話はまた変わるんですけど、一般の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いう絵描いてる人がそばにいたら迷惑ですよね。一回僕が海水浴場でヤクザ辞めてから裸でこうやって寝たんですね。で子供と親子がキャッチボールしたんです。で球がゴロゴロゴロって背中の上転がってきて、で俺はその球を取ってやって投げてやったんです、その親に。そしたら親が子供の手引っ張ってこうやって逃げていくみたいにして、でもこれ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自分がその人でもヤクザに球ぶつけちゃったら怒られちゃうから子供危ないからってやっぱりかくまいますよね。これは人様には迷惑なんだって。 옛날 야쿠자였기 때문에 벌써 이게 조용한 또 생각하는 거나 걸어온 과정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경험들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뭉칠 수가 있었고, 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파 본 자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행군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미션 바라바는 목욕으로 그날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어디 풀 것이 그날의 피로뿐이겠는가.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문신, 폭력과 범죄로 물들었던 과거에 대한 기억, 전직 야쿠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그런 것들도 함께 풀어야 할 터였다. 일본 엔가의 가사를 입힌 찬송가는 그래서 더욱 길게 이어졌다. 이치링 사이타 카미노 아이 외도 카와리노 타마시오 야시테 쿠레타 예수 사마 데키노 이 야츠 와루이 야츠. 행군 이틀째 아침. 오사카의 야쿠자 전쟁을 3년 동안 지휘했던 보스 요시다가 십자가를 준비하고, 홋카이도 야쿠자의 실력자였던 이노우에가 기타를 준비해왔다. 야쿠자 계파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의 서열 5위였던 나카지마는 체력 단련이 한창이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성희가 시험삼아 십자가를 둘러봤다. 무게 40kg. 하긴 이 십자가가 어찌 십자가의 무게는 40kg. 여자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쌀 반가마 정도다. 진짜 어머니. 그날 오후 고행의 십자가 행군은 계속됐다. 도쿄의 신조쿠를 지나 요코하마에 들어섰다. 행군도 이제 막바지였다. 8명의 미션 바라봐 한국인. 그런데 십자가가 어느새 한국인 아내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남편들과 같이. 하긴 이 십자가가 어찌 남편들만의 것이겠는가. 남편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살아온 이성애다. 십자가의 무게는 40kg, 쌀 반가마 정도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아직도 여성의 미덕으로 보는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 아내 이성애는 끝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다.
남들의 이목을 의식했다면 그 자신 남편을 끝내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한 명의 여자로 남편 나카지마를 봤을 때 남편은 일본인도 아니었고 야쿠자도 아니었다. 단지 이성의 자신이 아니면 어디에도 몸을 기댈 데가 없는 가엾은 사람일 뿐이었다. 가엾었다. 그 연민, 그 측은지심이 사랑이었을까. 그 남편 나카지마가 거린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私が見ると彼は精神的に普通の人じゃないと。だから普通の仕事がつけない。だから仕事つけないから小事業やって。だから俺たち健康な人は普通の人はねやってやれるからやるのが一番当たり前だ。 그랬다. 그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보통의 남자가 돼 있었다. 마침내 십자가 행군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남부 해안 도시인 아타미에서 출발, 요코하마를 거쳐 신주쿠, 거기서 다시 나카노까지 1박 2일 100km의 행군은 이곳에서 끝을 맺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딘 고행이었다. 남들이 알아주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행군이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행군이었다. あれや感謝いたします。十字架担いで、熱海、そして、横浜の中華街、それで新宿の各議場、ずっと回って、今この中野に到着しました。これから我々働きは本当に祈ってますから、皆さん、どうかこのミッションバランスに、また映画2人、どうかこれからも私たちを祈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천하의 몫을 야쿠자 남편도 거듭날 수 있겠느냐. 10여 년 전 한국인 아내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빛나던 의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좌절했던가.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하루에도 12번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던 이성애다. 십자가 행군이 끝난 일주일 뒤 도쿄발 서울행 비행기 안에는 야쿠자 출신의 남편을 평범한 보통의 남자로 바꿔놓은 한 한국인 여인이 타고 있었다. 이성애. 15년 전 25살의 한 여학생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며 일본으로 떠났었다. 그리고 15년, 지금 그녀는 전직 야쿠자 나카지마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성의 고향은 대구지만 고향에는 아무도 없다. 이번 귀국은 3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제사를 위해서다. 교회 선배가 마중을 나왔다. 선배는 일본에서 이성애가 한창 힘들 때 의지가 돼주었던 사람이다. 야쿠자였던 남편을 지금의 남편으로 돌려놓기까지 이성애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선배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었다. 이성애는 어머니를 경기도 포천에 모셨다. 그녀의 집에서 임종하셨지만 일본 땅에 어머니를 묻을 수는 없었다.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더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야쿠자의 아내가 돼버렸으니. 그러나 이성애가 끝까지 남편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친정어머니 덕분이었다. 남편 나카지마는 야쿠자 시절 수차례 감옥을 드나드는 중에 2명의 일본인 전처로부터 버림받았던 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아내 이성애만은 남편의 곁에 남았다.
일부 종사해라, 일부 종사해라. 그것이 78배 노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어머니의 묘비 뒤편에 올라있는 가족은 이성애와 사위 나까지마, 손녀 한나뿐. 그도 그럴 것이 이성애는 어머니가 43세 얻은 무남동녀였다. 딸을 낳은 이듬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오직 이 딸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수절한 어머니다. 딸은 어머니 무덤 앞에 미션 바라바의 옷과 포스터를 바쳤다. 어머니는 사위가 야쿠자라는 것을 몰랐고 사위는 그 어머니에게 끔찍히도 잘했었다. 남편이 술과 마약, 폭력에 찌들어 페르나 같은 생활을 할 때도 사위를 좋아하는 어머니 앞에서 차마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근데 한 아빠가 야쿠자인 거 몰랐어. 근데 모르고 돌아가신 게 너무 다행이야.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그래, 나까지마가 이 사람들 다 이제 전도한 줄 알아. 그래서 같이 그런 식이야. 그렇구나. 나까지마가 야쿠자인 줄은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하게 된 조건 중에 하나가 물론 그때 뭐 정말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딱 한 가지.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정말 친자식처럼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남편을 이렇게 원했거든요. 근데 나까지만은 딴 거는 다 별론데도 이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거, 자기 부모 엄마라든가 우리 엄마한테 거의 이 노인네들한테 너무 잘했어. 옛날부터. 그지? 항상 이제 자기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요. 표현을 안 하고 항상 밝게 그냥 괜찮다 뭐. 다 이길 수 있다 막 이러고 이러는데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 진짜 이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이성애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비쳤다. 결혼 생활 14년 동안 남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다. 산에서 내려온 이성애가 서울에 있는 사촌 언니 댁을 찾았다. 형제자매가 없는 이성애로서는 친언니나 다름없다. 아이고 먼 길 왔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냐? 이거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해야지. 네가 뭐 그냥 자주 오나? 그래서 갈비도 좀 미기고 하려고 그러지. 김치도 하고. 완전 이거 뭐 설날이 설날. 동생 아주 사랑하시나 보네. 예.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죠. 인근에 사는 친척들도 모두 모였다. 몇 년 만이야? 몇 년 만이야? 할머니 돌아가실 때 뭐 처음 봤구나. 2년 넘었지. 4년이지. 얼굴 한번 마주보자고 바쁜 시간을 짬내준 친척들이다. 사촌 언니는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내어서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놨다. 그리고 요거 주고 원소백도. 혈육이란 이런 것인가. 맛난 음식을 차려서가 아니라 한 상을 내와도 정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밥상. 푸성귀 하나라도 입에 맞게 해주려는 정성이 담겨있다.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해주셨을 바로 그 정성이다. 이거 파전도 하나 먹어. 이거 호박전. 많이 먹어 이거. 11월 하삶을 담은 일본 도쿄에서는 야쿠자 남편과 그 아내의 삶을 다룬 영화가 라스트 씬 촬영을 한국에 쓰였던 그것이다. 야쿠자 아내인 이성애 역은 한국인 여배우 나영희 씨가 맡았다. 영화 속 이성애와 실제 이성애의 만남이다. 유대요. 한국어도 유대요. 너무 연기를 너무 해서 뭐 다들 너무 비꾸리 깜짝이래. 비꾸리 깜짝. 진짜 깜짝이야. 한나. 혼노. 안녕하세요.
이성애의 딸 한나 역을 맡은 아역 배우도 촬영장에 도착했다. 촬영장 뒷좌석에는 실제 주인공들이 자리했다. 미션 바라바 8명의 삶을 엮어서 만든 영화다. 라스트 씬은 주인공이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 촬영에 앞서 리허설을 할 예정인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みんな後ろの人。もう一回行きます。今拍手だけになっちゃってる。やる教会とやらない教会があるんですよ。韓国の教会は。韓国の教会大体やります。 영화 감독이 미션 바라바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ハレルヤでちょっと手を挙げる人も何人かいてください。拍手だけじゃなくて。いいですか？全員じゃないですよ。 미션 바라바의 도움으로 리허설이 진행됐다. 나카지마 역을 맡은 남자 배우. 偉かったねって、やったねって、頑張ったねって、そう言ってもらいたくて、十字架担ぐっていうより、十字架にすがって、尊厳にすがって歩き続けたんです。それ、やったぞ。やり通したぞ俺は。褒めろ。はいはい。 객석에 있던 나카지마와 이성애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다. 영화 속 대사처럼 남편 나카지마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찾았다. 미또. 십자가 행군도 끝나고 영화 촬영도 끝나고 나카지마와 이성애 가족은 모처럼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그런데 이성애가 준비해온 돗자리가 애들 장난감용이다. 이성애는 가져온 보자기 한 장을 더 편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뭐 어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던가.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란 걸, 풍족한 물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이들은 알고 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가족은 알고 있다. 妻が本当にこんなどうしようもならない私を捨てずにね、許しとそれと愛、これを持って私を包んでくれた。こんなどうしようもならない死ぬしかないような人間のために。 彼女は本当に真剣に祈ってくれたんですね。その私を見捨てずに私をこう包んでくれた愛、それをやがて私は自分で感じるようになってたんです、彼女に対して。 사랑이란 그것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어.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인 아내 이성애는 그렇게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랑은 야쿠자였던 남자를 변화시켰다. 기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이 바로 기적이다. 내 곁에 있는 가족이 바로 기적이다. 나카지마는 지금 자신의 그 깨달음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